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65회 뉴욕 식품 박람회에 30여 개 한국 업체가 참가해 한국 전통의 맛을 선보이며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마친 후 29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날인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상세 일정은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관련 인권단체와 지방 정부들의 반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민주와 공화 양당이 난민 수용시설과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포작전을 2주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지난 21일 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주말부터 뉴욕, LA 등 미국의 주요 10개 도시의 서류 미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체포작전에 돌입하고 검거된 서류 미비자들을 일정에 따라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작전을 연기한 것은 이민 관련 인권단체들과 뉴욕 등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22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정치인들은 이 같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야 하고 ICE로부터 체포되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곧바로 핫라인 전화로 연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 뉴욕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뉴욕주 검찰도 공식 발표를 통해 이는 인종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ICE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민 법원이나 뉴 아메리칸 핫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따르면 뉴욕시에 사는 아시안은 10명 중 7명이 이민자로 서류 미비자는 19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에서 2,600개 식품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제65회 뉴욕 식품 박람회가 맨하탄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3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한국 전통의 맛을 선보이며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 식품 박람회. 4만 6천여 명의 식품 전문가들과 2,6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약 20만 개의 제품들이 전시된 행사로 방문객의 87%가 식품 전문 구매 결정자로서 신바이어 개척 및 제품 프로모션, 고부가 가치 제품 모색의 기회로 활용됩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로 15년째 뉴욕 식품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관을 마련해
다양한 한식품을 전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과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는 미국 식품 트렌드에 맞춰 인삼, 김, 쌀과자, 유기농 감로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도 역시 이제 뭐 맛 이런 거보다는 건강 위주의, 그러니까 뭐 슈가 프리라든지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34개의 업체들은 각자 준비한 한식의 성분과 효능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와 참가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웰빙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제품은 뭐 첨가물, 뭐 설탕, 색소들 아무것도 화학 제품을 쓰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말려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건강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기농을 더욱 선호하시더라고요,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공급과 그들의 그 수요가 잘 맞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뉴욕 식품 박람회에서는 처음 참가하는 한국 식품 수출 업체를 위해 미국 식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국 식품들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샌더스 의원이 의회 내 진보계 의원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은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과 일한 오마 하원 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축소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어 학자금 빚 탕감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며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 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를 소량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지난주 통과됐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법제화됩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단순 흡연하거나 최대 2온스까지 소량 소지했을 경우 체포는 물론 기소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규정 위반으로 처리돼 $50에서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과거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나 단순 흡연으로 처벌을 받은 약 90만 명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당초 이번 회기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회기 종료 직전 차선책으로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한 체포와 기소가 집중돼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대한 불평등한 사법권 남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맨하탄과 브루클린 검찰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과거 전가 기록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등 모든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가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에 대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품목은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와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입니다. 그러나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와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250, 두 번째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부터는 매번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연수익이 $50만 미만인 비영리 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의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패스트트레인이 $10억 투입해 신호 시스템 교체와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패스트트레인은 오는 2022년까지 새 신호 시스템 교체에 $7억 5천만 추가로 투입하며 승객 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 배정했다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했습니다. 또 운행 열차 증가로 인한 플랫폼 개조를 위해 $8천만 소요될 예정입니다. 새 열차 배치는 2021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뉴저지주 뉴악에서 맨하탄 월트레이드 센터 구간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 총 9량의 열차를 연결해 운행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에 18,000여 명의 승객을 더 실어 나를 수 있어 종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다른 노선은 현재보다 20% 이상 많은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지하철에서 시범 사용 중인 옴니 시스템도 패스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 9월부터 러시아워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뉴악 월트레이드 센터 노선과 저널 스퀘어에서 33스트리트 노선 등의 열차를 추가 투입해 지금보다 10% 이상의 승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 공유 택시들이 우버 또는 리프트라는 차량 표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만약 법안을 위반할 경우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주 내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 차량 공유 택시에 표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야간에 우버 차량으로 착각한 차량에 탑승했다 살해당한 사만사 조셉슨의 사례로 인해 제정됐습니다. 법안은 우버,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택시 운전자가 해당 회사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로그인해 승객을 찾을 때에 전면과 후면 창문에 조명 신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으며 조명 신호의 경우 밤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세미법은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식별 코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모든 차량 공유 택시는 차량 옆 창문에 코드를 표시해 승객들이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들은 $250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차량 공유 서비스의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내 모든 차량 공유 업체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주내 영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미터 파킹 단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무인 주차 단속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주 미터 파킹을 감시 카메라로 단속하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각각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디지털 방식의 파킹 미터기가 350여 대 설치돼 있어 무인 주차 단속이 타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무인 단속을 위한 주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 미터기에 한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미터기로 확대될 길이 열린 셈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센트럴 블루바드와 팰리세이드 블루바드 사이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미터기를 대상으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주차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C 계열 대학 캠퍼스가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넷 나폴리타노 UC 총괄 총장은
입학 전형 과정에서 거짓과 사기를 찾아내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단 한 건의 비리에도 극단적인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시계열대학이 제시한 대책에는 기여 입학제와 체육 특기자 입학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 강화와 특기생이 재학한 고교의 스포츠 육성 시스템 실사 그리고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면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시계열대학의 입시비리 대응책이 입시 스캔들에 연루된 다른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이 지역 특산품인 보성차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미주 시장에 진출합니다. 보성 녹차 시장 개척단은 최근 LA와 멕시코를 방문해 대형 마켓 유통 전문 업체들과 보성차 마케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총 60만 달러 상당의 보성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의 녹차들은 굉장히 고품질화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켓은 중국 이 상품으로 이렇게 전체가 다 채워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별화해서 우리 보성 녹차를 더 높은 질 좋은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내서 새로운 시장을 좀 공략해 봐야겠다. 이어 보성군은 앞으로 미주 지역에 보성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마켓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476번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로 참변을 당한 가족은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박치호 담임 목사 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박 목사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트럭에 맞춰 막내딸인 에스터 박 양이 현장에서 숨지고 부부와 다른 2명의 아이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박 목사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중형 트럭이 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한국 총선 재외선거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모의 선거를 오는 7월 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총영사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와 코트라 뉴욕 지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모의 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에게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약 200만 개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며 이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가운데 갱신 대상자들은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입니다. 이들은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려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세무 양식 W7을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라도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개정안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높으며 오전에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